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에너지예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기름이 막혔습니다. 그 여파가 여러분 밥상까지 왔어요. 그리고 IEA 국제에너지기구 수장 파티우 비롤이 사흘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취록 그대로 읽겠습니다. 4월은 3월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4월엔 아무것도 없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시작점이에요. 오늘 전쟁, 기름, 금, 환율, 반도체 이 5개 축으로 돈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낱낱이 뜯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4월에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동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협상 테이블은 있는데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는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란은 즉각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보복 공격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15개 조항의 휴전 제안서를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했어요. 제재 완화와 핵 프로그램 롤백을 교환하는 꽤 구체적인 내용이었죠. 이란의 반응은요, 제안서를 검토한 뒤 극도로 최대주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공식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자기들만의 5개 항목을 내밀었어요. 핵심은 2가지예요. 공습 완전 중단하고 전쟁으로 망가진 시설 배상해라.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항복 요구에 가깝습니다. 이란군 성명의 한 문장이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요. 우리 같은 쪽이 당신들 같은 쪽과 합의한 적 없고 할 계획도 없다. 이스라엘은 또 독자 행동을 열어두고 있고요. NPR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미국이 협상을 시도한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오히려 그 사이에 타격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고 해요. 세 나라가 동시에 맞붙어 있는데 아무도 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는 상황.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나쁜 뉴스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잖아요.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 공포가 기름값으로 직행했어요. 브렌트유가 3월 한 달에만 60% 이상 올랐습니다. 1980년대 기록 집계 이래 역대 최대 월간 상승이에요. 현재 배럴당 107달러에서 110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고요. 여기서 IEA가 내놓은 숫자를 보면 소름이 돋아요. 이번 전쟁으로 하루 1200만 배럴의 공급이 끊겼어요. 1973년 오일 쇼크 때에 이른 물량이 하루 500만 배럴이었어요. 지금은 그 2배를 훌쩍 넘기는 겁니다. IEA 수장이 직접 1973년, 1979년 오일 쇼크를 합쳐도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4월은 3월보다 더 나빠집니다. 3월엔 전쟁 전에 호르무즈를 통과해 이미 출발한 유조선들이 있었어요. 그 배들이 항구에 도착하면서 3월엔 어느 정도 버텼던 거예요. 근데 그 배들이 이제 다 소진됐습니다. 4월엔 새로 출발하는 배가 없어요. IEA가 4월의 석유 손실은 3월의 2배라고 말한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생활에 어떻게 꽂히는지 잠깐 볼게요. 한국은 하루 약 260만 배럴을 소비합니다. 배럴당 35달러 이상 올랐으니까 하루 추가 비용은 9,100만 달러, 원화로 약 1,370억 원이에요. 한 달이면 4조 원이 오직 유가상승분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청구서로 직접 오지는 않아요. 마트 달걀값에 붙고 택배비에 붙고 아파트 관리비에 붙어서 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시작됐어요. 전쟁 나면 금 사라? 투자격언 1번 같은 말이죠. 이번엔 이 공식이 배신했습니다. 전쟁 초기엔 교과서대로 금값이 뛰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락했죠. 2번째 이유입니다. 첫째, 제도의 함정.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금 선물 증거금을 갑자기 올렸어요. 쉽게 말하면 빌린 돈으로 금에 투자하던 사람들한테 보증금 더 내세요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돈이 없으면 금을 팔 수밖에 없고 팔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 다른 사람도 강제 청산. 레버리지 도미노가 터진 겁니다. 둘째, 물류의 함정. 두바이에서 금이 세일을 했어요. 전쟁 때문에 항공편이 끊겨서 금덩어리가 창고에 쌓였거든요.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런던 기준가보다 온스당 30달러씩 깎아서 처분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도 이동할 수 없으면 가격이 왜곡된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에요. 3월의 금은 거의 15% 가까이 빠졌습니다. 3월 막판부터 반등이 나왔고 현재의 온스당 4,650에서 4,700달러 선을 오가고 있어요. 방향은 위입니다. 여러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연말 6,000달러 이상을 전망하고 있고 세계금위원회도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매입이 2026년에도 대규모로 이어진다고 봐요. 장기 구조는 상승이에요. 근데 중간에 구덩이가 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 물량, 연준 정책 변수, 지정학적 급변수가 한꺼번에 터지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요. 한 번에 들어가면 그 구덩이에서 멘탈이 깨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방향을 믿더라도 타이밍을 한 번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분할이 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어요. 이 숫자를 마지막으로 봤던 게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입니다. 그 악몽의 숫자를 17년 만에 다시 보고 있어요. 처음엔 1,520원까지 찍으면서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원화를 짓눌렀어요. 하나, 전 세계가 달러를 사재기합니다. 불안할수록 달러부터 쥐는 건 시장의 본능이에요. 3월의 달러 인덱스는 역대 최대 월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둘,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떠나고 있어요. 한국은 에너지도 수입해야 하고 반도체 소재도 수입해야 하는데 지금 그 두 개 다 위험에 처했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굳이 여기 돈을 묶어둘 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셋, 미국 연준이 꼼싹달싹 못하고 있어요. 유가가 60% 뛴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경기가 식어가는데 올릴 수도 없고요. 연준이 완전히 함정에 빠진 거예요. OECD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2026년 4.2%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는데 이건 연준 목표치 2%의 2배를 훌쩍 넘기는 수치예요. 한국은 이중으로 맞습니다. 기름을 달러로 사야 하는데 그 달러 자체가 비싸졌어요. 3월 한국 물가 상승률이 2.2%로 한국은행 목표치를 이미 넘었고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 90%인 나라에서 이 구조가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죠. 여기서 역사를 한번 돌아봐야 해요. 1973년 중동전쟁 오일쇼크 때 미국은 물가 12%, 실업률 9%를 동시에 경험했어요. 경기는 식는데 물가는 오르는 정책이 가장 무력해지는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 레시피가 지금 하나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송로 교란, 중앙은행 정책 마비, 공급발 인플레이션. 근데 IEA 수장은 1973년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환율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달러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은 지금 환율이 높다고 성급하게 환전하는 건 피하세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1,540원 이상도 열려 있어요. 반대로 전쟁이 빠르게 해소되면 달러가 급하게 되돌림을 줄 수 있으니까 양쪽 시나리오를 다 열어두세요. 파티 풍선에 넣는 헬륨 아시죠? 그게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헬륨은 끓는 점이 영하 269도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액체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에요.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냉각하고 극좋은 진공 환경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씁니다. 대체자가 없어요.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이 전 세계 헬륨의 약 3분의 1을 공급하던 곳이었어요. 3월 2일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멈췄습니다. 사실상 세계 헬륨 공급의 3분의 1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한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해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헬륨의 절반 이상을 카타르를 포함한 걸프 지역에서 수입했거든요. 헬륨의 현물 가격은 이미 70에서 100% 급등했고 일부 공급업체는 추가 인상 예고까지 냈어요. 다행인 건 SK 하이닉스가 헬륨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충분한 재고를 확보했다고 밝혔어요. 삼성전자도 비축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장 공장이 서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병목이 있습니다. 브롬이라는 물질을 들어보셨나요?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포로레지스트 공정에 쓰이는 핵심 소재예요. 한국은 이 브롬의 90%를 이스라엘에서 수입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의 당사국이 됐죠. 헬륨과 브롬 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중동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 장비 14개 품목에 대한 수급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신호예요. 라스라판 시설 복구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공장을 고치는데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대형 터빈 자체가 세계적으로 수년치 주문이 밀려 있어서 물리적으로 못 고치는 상황이래요. 전쟁이 끝나도 헬륨 공급은 바로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반도체 투자자한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기 실적보다 비축분 소진 속도와 공급처 다변화 성공 여부를 훨씬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 IEA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어요. 회원국 32개국이 전략 비축유 4억 배럴을 긴급 방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그런데 IEA 수장은 이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비축유 방출을 최대 규모로 해도 고통만 줄일 뿐이라고 세계에너지기관 수장이 직접 인정한 거예요. 진짜 해결책은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는 것뿐이라는 말이죠. 비유하자면 수도관이 터진 집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것과 같아요. 양동이가 아무리 커도 수도관을 막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이 모든 걸 연결하면 하나의 거대한 고리가 보입니다. 전쟁, 호르무즈 봉쇄, 유가 급등, 공급발 인플레이션, 연준 정책 마비,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에너지 수입 비용 이중 상승, 한국 경제의 전체 압박. 이 고리의 열쇠는 딱 하나,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4월 6일이 협상의 한 고비예요. 이 시한을 전후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가 당분간 모든 자산의 방향을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이 4월에 눈 떼지 말아야 할 신호 5가지입니다. 첫 번째, 4월 6일 협상 동향. 미국, 이란, 이스라엘 삼각구도에서 접점이 나오느냐. 이 하나가 유가, 금, 환율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두 번째, IEA 추가 비축유 방출 여부. IEA가 2차 방출을 선언하면 유가가 단기 하락합니다. 시장 반응을 보세요. 세 번째, 3월 물가지표. 유가 급등이 CPI에 본격 반영되면 연준 기조가 더 경직됩니다. 5월 FOMC 방향이 여기서 결정돼요. 네 번째, 삼성 하이닉스 1분기 실적 가이던스. 헬륨, 브롬 비축 소진 속도와 공급처 다변화 성공 여부가 반도체 투자의 분기점입니다. 다섯 번째, 원달러 1,540원 돌파 여부. 이 선이 뚫리면 외국인 이탈에 속도가 붙고 수입 물가 압력이 더 커집니다. 자산별로 정리해드릴게요. 금 방향은 위지만 중간 출렁임이 있어요.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분할로 접근하세요. 장기 구조적 상승 흐름은 살아있습니다. 환율 달러 자산 보유 중이라면 성급하게 환전하는 건 피하세요. 전쟁 장기화 시 1,540원 이상 가능합니다. 반대로 협상 타결 시 빠른 되돌림도 열려 있어요. 반도체 단기 실적보다 헬륨 브롬 공급 안정화 신호를 먼저 보세요. 비축분이 버티는 동안은 생산 차질이 없지만 전쟁이 여름까지 이어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유가 협상 타결 시 급락, 장기화 시 추가 상승, 양방향 시나리오를 모두 열어두고 포지션을 잡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자산이든 한 방에 몰빵할 시기가 절대 아니에요. 협상이 타결되면 어떻게 할지, 안 되면 어떻게 할지 이 두 개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만이 4월을 흔들리지 않고 통과합니다. IEA 수장이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라고 부른 이 상황에서 정보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4월에 굉장히 크게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